가명 슬프 강아지 할 수 있어? 분홍색 입을 거야? 오늘아 고생했어. 이 장맛비를 뚫고. 비 많이 오는데 갑자기 확 긴데 형 때문에.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와. 요즘 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일 많이 해? 요즘에 그냥 간간히 몇 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영이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요. 지금 장애인식 개선 강사 꿈나무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인데 제가 정확히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지금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 아니야. 10배? 너하고 나하고 회당 수입 차이가 많이 나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경력도 차이가 나니까 뭐 지금은 그때 일할 때보다는 못 벌지만은 그래도 하는 이유가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쉬는 날 뭐 하냐면은 어. 엑셀에다가 어. 가운데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해요. 일일이 전에. 저 김라면 강사인데 어. 이메일 주시면은 제 프로필 보내드리겠다. 와, 그래서 300개를 보냈어요. 300개? 300개. 그 중에 몇 개 했어 그러면 강의? 2개. 2개? 근데 계속 해보려고요. 하면은 되지 나만 않을까요? 너무 멋있다. 진짜 그렇게 나는 이런 열정이 없었어.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어 주제로? 직장인 인식에서는 알려야 되는 게 있어요. 법률, 장애 유형. 저는 그것도 하고 제 이야기를 담아요. 그러니까 저는 27년째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만큼 비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친구들하고 에피소드가 많고 또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휠체어 마라토너거든요. 맞아.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빠져들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 형도 처음에는 그게 잘 팔리니까 테드나 세바시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엄청 반응들이 오는데 아 내가 진짜 이게 생산적인 걸 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 그러면서 난 저 사람들한테 진짜 직업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립미술관들을 다 돌면서 그 조인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 장애의 미술사를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미술 안에서 장애가 어떻게 묘사되어 왔는지 이 인류 전체 역사 안에서 미술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감각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뭐 발달 장애인들 이런 갖가지 경우들을 다 넣어서 뭐 외국의 좋은 미술관 견학 사례 내가 이런 경험했던 것들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니까 너무 폭발적인 거야. 또 뿐만 아니라 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판사? 했고, 법원 돌면서 판사님들이랑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장애 인권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 장애 차별금지법들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 지방법원 가가지고 이거 하나를 해봤어. 근데 거기서 10대 군데 법원들의 소개를 해준 거야.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전국의 법원 지금 몇 개를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판사님들? 네. 몇 년간은 계속 개인사 얘기를 많이 했다. 근데 개인사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 강의가 같은 데서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신웅이 형 어떻게 살았는지 저번에 다 들었잖아. 왜 딴 사람 부르자. 그냥 이렇게 되니까 너무 똑똑하고 나 알고 있는 거 많아서 내년에 또 부르면 나 새로운 거 또 얘기해 줄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진짜 커. 남의 그러면은 강의할 때 좀 고민되거나 아니면 조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나 이런 거 있었어? 강의하면서? 있죠. 전화를 할 때 이미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병변이다 보니까 제가 언어 장애가 같이 있어요. 그냥 전화할 때 어떤 분은 강사 맞다고요? 맨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남자를 딱 듣더니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했죠? 바뀌는 거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강의를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강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데 초반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발음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뇌 신경의 장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저희 장애가 긴장도가 오르면은 몸이 더 굳어. 우리 뇌병변들이 이게 운동 기능 장애가 이게 오는 거거든요. 맞아. 여러분 이게 남영이가 왜 말하기가 어렵냐면 우리 입을 쓰고 혀를 쓰는 것도 이게 다 운동 기능인 거예요. 뇌에서 신경을 주는. 나도 처음에 사람들한테 말할 때 막 나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신웅입니다. 진짜 혀가 굳으니까. 맞아. 결국은 나는 이게 진짜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계속 풀려나가게 되니까 너 그냥 친구랑 있을 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처럼 아 그래도 내가 남들이랑 발음이 다른데 이런 거 걱정할 수 있는데 네 발음은 이제 귀여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분명히 다 느껴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짓궂은 질문 받고 이럴 때 많아. 어떤 질문 받으세요? 나는 나 강사 막 시작했을 때 들었던 게 이런 게 있어. 내가 학교 가가지고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막 이런 걸 소개를 해줬어.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이랑 경쟁하지 않고 장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대학에 붙여주는 제도가 지금 운영이 약간씩 진짜 조금이에요 되고 있거든요. 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고등학생 친구가 삐딱하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 반만 떴어. 눈도 반만 뜨고 질문을 갑자기 강의 중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야. 손을 들길래 내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학생 이거 뭐 제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이 제도 역차별 아니에요? 역차별? 왜 이거 선생님은 다리가 불편한 거지 머리가 뭐 문제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건데 장애인들 저 이런 거 대학 가는 것까지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은 다리가 불편한 거니까 어디 밖에서 많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리얼로 내가 거기서 대답을 잘 못하고 그렇죠 학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끝냈거든 강의를. 와 내가 그날 근데 기분이 집에 갔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 친구가 그 질문했다는 것보다도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지. 근데 그치. 설명을 그따위로밖에 못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섰는데 내가 겨우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이 스스로의 책망. 지금이라면? 지금 이 학생이 그 질문에서 역차별 아니에요? 나 지금 표정이 그거 아니야?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어서 내가 대학에 못 갔다? 이랬으면은 저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장애인 연금만 기다리면서 지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세금을 완전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비용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지원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병원 생활을 하느라 수술 받고 이러느라 학교 생활을 내가 진짜 며칠만 더 못 나갔으면 나는 유급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 못 받았던 지원을 나중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다 그냥 수긍수긍. 그 학생도 그래. 초등학교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 근데 지금은 가장 재밌어요. 또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선생님 발음 왜 안 좋아요? 선생님 다리 왜 그래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내가 얘네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장애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확실히 나는 오히려 너 말대로 편견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고 막 뭐가 이상하고 나쁜 뭐 이런 게 불쌍하고 이런 게 없어. 없어. 우리 다들 걸음 다르잖아. 그냥 뭐 선생님도 우리랑 그냥 걸음 다른 거잖아.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쿨한 인식. 근데 그게 대체 뭔가 이 마법에 걸린 것 같은데 이 3, 4학년을 넘어가면은 이게 확 그냥 어디서부터 그런 건지. 그러니까 몰라. 근데 장애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톤이 다른 거예요. 1, 2학년 애들은 선생님 왜 그렇게 걸으세요? 왜 걷는 게 다르세요? 그러니까 1, 2학년, 5, 6학년은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러고 걸어요? 약간 이런 느껴지지? 뭔가. 그냥 어쩌다가 한두 명? 맞아. 네네 그쵸. 맞아요. 대체로는 네. 다들 좀 하는데 하는데 굳이 따지면은 그죠. 이런 차이가 생긴다. 맞아.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이 저도. 뭐 예를 들면은 교장 선생님 대상 강의라던가 이미 정해 놓으신 답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강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 없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앞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기특하다. 동정을 읽는 게 많죠. 좀 이렇게 불쌍한 친구들 어려운 거 하는데 야 대견하다 야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좋게 보인 거잖아. 그렇지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맞아. 좀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대단한 무슨 역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맞아. 장애인 힘들죠. 근데 요즘 비장애 청년들도 다 힘듭니다. 그냥 힘든 거 다 사는 똑같아요.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대단하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많이 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이 좀 그래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거나 요즘 장애 인식이 우리나라가 좀 어떤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 느끼는 거? 저는 처음 차별을 당했던 게 사회로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저작버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강릉에 저작버스가 3대밖에 없었어요. 그래? 남행이 휠체어 타고 있을 때? 휠체어 타고 있을 때. 근데 리프트가 안 내려와요. 고장이 난 거예요. 30분이 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장애인이 왜 타?
그 장애인 칸이 있잖아요. 휠체어 있죠. 칸. 있죠. 사람들이 많다고 타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버스 타고 시내에 갔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그냥 째려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한 10년 맞아요. 택시 아저씨가 좀 그때는 심했어요. 진짜 욕설하시고 집이나 있지. 아 거기서 좀 많이 화가 났어요. 나는 왜 욕먹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너무 그렇죠. 그래 나는 우리 강의 열심히 다니자. 열심히 많이 해야 하겠어. 네. 아, 은퇴 못하겠네. 은퇴 번복하겠습니다. 제가 은퇴 번복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해. 이제 돈 상관없이 모든 자리를 나가가지고 베를린에서 버스 타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나도 휠체어 막 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어. 그래갖고 버스가 딱 서는데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게 휠체어 타고 서울에서 절대 이게 그냥 그치. 편히 탈 수가 어렵지. 없으니까 탈 수 있을까? 그래도 베를린이 장애인식이 너무 좋으니까 독일 믿고 한번 갈까?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홍해의 기적처럼 안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내가 자리 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자리가 열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휠체어 파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특히 서울은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세계 어디랑 몰라. 내가 가본 도시 중에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최고인 것 같아. 서울 진짜 좋은데 근데 이런 뭔가 시민 의식이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함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야, 이게 은퇴가 안 되겠다. 아이고 뭔 네. 은퇴요 이거 지금. 계속 해야겠다. 아이고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과 시설이 있어도 맞아. 인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 우리 남영이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랬죠? 고민 해결책? 네. 아 남영이 고민을 한 줄로 딱 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잘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좋네.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와 회피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남영.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가 지금 몇백 군데씩 막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회피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들이대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